뭐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부분 보시면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일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치하는데 그러나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니은번에 보시면 예컨대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나 매수인이 등기를 신청하려고 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실제법상으로는 매도인이 등기 청구권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가로 안에 보시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 그랬죠. 매수인이 등기 협력 의무자가 되나 절차법상으로는 여전히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즉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등기부상 판단하니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이므로 맨 끝에 쭉 보시면 서로 바뀌게 된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일치하지만 등기 인수 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가시면 양가로 3번 등기 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동글뱅이 3번 보세요.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과 성질.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논한 게 갑과 을이 매매계약에 기해서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을이 가지고 있죠. 을이 등기 청구권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청구권, 을이 갖고 있는 이런 등기 청구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배우셨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는지 이럴 때 발생하죠. 갑과 을이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발생을 하죠. 일단. 그죠? 그래서 등기 첫 번째 이런 발생 원인과 관련돼서는 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그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러한 매매 계약과 관련돼서요. 이러한 매매 계약이 무효, 그죠? 무효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민법에서 배운 뭐 통정 허위 표시 무효죠, 그죠? 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사기 강박에 의해서, 착오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매매 계약이 해제가 돼서, 그죠? 원상으로 복귀돼서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등기 청구권은 발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득 시효요. 여러분들 그 점유 취득 시효 많이 나오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민법 제245조 제1항 부분이 바로 이 점유 취득 시효인데 이 점유 취득 시효도 등기 청구권이죠. 여러분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이 우리 점유 취득 시효죠. 그죠? 등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환매권 뭐 환매권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그죠? 다시 사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임차권과 환매권도 우리가 그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그랬죠. 이럴 때도 우리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권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발생 원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기 청구권의 발생 원인은 이렇게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 성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법적 성질이 왜 나오냐면 이게 구별이 이제 실익이 있어요. 실익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고서 이것이 이제 민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등기와 관련돼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다뤄주고 있는데 이렇게 등기 청구권은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5가지 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적 성질은요. 요것만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채권적 청구권으로 본다라는 거. 구별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여러분
교과서 보시다 보면 많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그죠? 소멸시효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이라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를 않는다라는 게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가장 큰 실익은, 구별 실익은 이렇게 등기와 실체 관계가 불일치, 즉 등기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라는 원인에 의해서 물건이 복귀되는 경우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우리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은 나머지 요 법률행위, 뭐 매매를 이제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매매 계약과 관련된 등기 청구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마찬가지, 임차권, 환매권 마찬가지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지만 소멸을 안 한다라는 것이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그 기억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매매 계약, 그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우리가 매매 계약에 기한 경우, 그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네요. 채권적 청구권인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줄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 가시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기는 두 줄 내려오시면 물권적 청구권인 이래 돼 있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디귿번에 점유취득시효 있죠. 점유취득시효. 취자에다가 동글뱅이 쳐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도 어디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채권적 청구권에 돼 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서 10년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건. 그 다음 문제는 민법적인 문제니까요. 여러분들 뭐 우리 좀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어렵고 이해하기 힘드시니까 거기까지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거. 그 다음 리을번에 보시면 임차권과 환매권, 거기도 두 번째 줄 있네요. 그죠? 채권적 청구권. 그죠? 채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그 동글뱅이 4번 등기 신청권과의 구별 이랬는데, 우리가 지금 요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에게 행사하는 권리죠? 개인이 개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죠. 그죠? 이렇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에 을이 갑한테, 갑이 을에게 이렇게 청구하는 권리를 등기 청구권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등기 신청권은요. 누구한테 신청하죠? 등기 신청? 우리가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을 하죠. 그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은 사인관의 권리라는 거,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라는 거,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에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신청권은 사인이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등기해줄 것을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며, 등기 청구권은 그 밑에 줄 끝부분요. 사법상의 권리이다. 그래서 뭐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 나누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갖고 그 단독 신청 부분요. 단독 신청 부분은 우리가 그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제가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그 등기법과 관련돼서는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그럼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의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시험에서 공동 신청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누구인지 그게 파악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공동 신청의 예외라고 하면 단독 신청이 어떠한 경우에 단독 신청이 가능한지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단독 신청과 관련된 우리 등기법상 등장할 수 있는 경우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정리를 해갖고 드릴 테니까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우리 단독 신청과 관련된 부분은 뭐 거의 다 모든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을 여러분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게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그죠? 판결. 판결에 의해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우리 29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조건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죠. 그죠? 승소한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의 경우고요. 그러면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인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판결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근데 여기서의 단독 신청이 가능한 판결은 어떤 판결만을 의미하냐면 이행 판결만을 의미하기죠. 그죠? 이행 판결만을. 여러분들 그 민법 제187조,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판결은 이행 판결이 아니죠. 그죠? 그때의 판결은 권리 변동의 발생을 일으키는 형성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의 판결은 이행 판결. 그죠? 이행 판결이고 일단 판결이 확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정 판결임을 요하고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뭐 판결의 종류에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나왔는데 또 확정 판결이 왜 나오는지와 관련돼 갖고요. 우리가 판결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이제 1심에서 판결을 받으면 불복하시기 위한 분은 또 항소할 거 아니에요. 2심으로. 그죠? 그런데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하는 기간이 2주예요. 선고일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2주 내에 항소를 안 하면 이때 1심 판결은 확정이 돼요. 이때 판결을 확정된 판결. 여기에 이 판결은 확정될 것을 요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패소자가 항소, 불복하지 않는 경우죠. 그죠? 불복하면요.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2주간의 이렇게 항소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고시로부터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하지 않으면 요때 확정된 경우를 우리가 확정 판결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또 새로운 용어긴 한데요. 그래서 나왔다는 것은 이행 판결임을 요하고 그 판결은 확정될 것임을 요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참 하나가 있어요.